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훔쳤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60대 이제 가장인데 그 아내하고 같이 숙박업소를 운영하다가 광주에 사는 분인데 숙박업소를 운영하다가 그걸 이제 매각을 합니다. 네. 더 이상 안 하려고 사실상 은퇴하려고 매각을 하고 그 매각 자금 중에 남은 돈 한 2억 5천만 원 정도를 5만 원짜리 다발로 집으로 가져와요. 집에 보관을 하는데 어디에 보관을 하냐면 집 소파 있잖아요. 네. 소파 이 겉에 커버를 뜯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 2억 5천만 원 현금 다발을 넣고 다시 소파 커버를 덮어놓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깔끔하게 그 꼬매고 뭐 스테이플러로 찍고 해가지고 깜짝같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실 진짜 깜짝 같겠죠. 예. 어딜 봐도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 뭐 여기다가 넣어놓고 뭐 필요한 거 있을 때 좀 쓰고 뭐 집 살 때 나중에 이걸로 집을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작년 6월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11월 달에 외국에 갈 일이 생기셨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11월부터 최근까지 1월 말까지 외국에 갔다가 2달간 외국에 갔다가 1월 말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예. 들어와서 갑자기 돈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뭐 잘 있겠지 하는 마음에 그 커버를 열어봤습니다. 예. 열었는데 2억 5천만 원 중에 1억 8천만 원이 사라지고 7천만 원만 남아 있는 겁니다. 예.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수사를 하던 경찰이 지목한 범인은 다름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예. 아들이 이제 1억 8천만 원을 가져갔다는 건데 결론부터 한번 볼게요. 김성수 변호사님. 이 아들을 처벌할 수 있느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형법상 친족상도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의 경우에 아들은 직계혈족인데 그 경우에는 형 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되지만 형이 면제된다. 이게 친족상도례가 규정된 이유 자체가 이 법이라는 게 형법은 가족의 이런 다툼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예. 예, 그런 뭐 가짐으로 해서 생긴 규정인데 예. 이게 지금 현실과는 좀 이제는 많이 달라진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일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근데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사건을 하다 보면 뭐 민사소송으로도 가족이 뭐 따님이랑 뭐 아버님이랑 소송을 하는 경우도 제가 최근에도 다녀왔었고 예. 이제 정말 가족들끼리도 재산 때문에 뭐 절도나 강도나 이렇게 싸움이 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다 친족상도례로 형 면제가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게 더 법이 이걸 방관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 그리고 덧붙이자면은 모든 친족이 다 해당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피가 같은 사람 있잖아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조건 면제가 돼요. 그다음에 부부. 그런데 무조건? 무슨 형제 자매 있잖아요. 형제 자매나 시아버지, 며느리, 장모랑 사위 이런 관계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같이 살아야 면제가 되고요. 만약에 저걸 아들이 혼자 한 게 아니라 친구랑 공모해서 했다 그러면은 아들은 면제를 받지만은 친구는 처벌돼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이놈 따끔하게 혼내줘야 되겠다.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형사고소는 안 되고요. 형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어요. 형사는 아버지 제가 거 아예 안 물어내, 되는군요. 이렇게. 예.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가 재산 분할을 미리 좀 생각을 하면서 아들이 3명인데 약간 좀 다르게 해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네. 이게 이 1억 8천만 원과 함께 같이 사라진 게 하나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아버지가 유사시에 혹시라도 내가 뭔가 잘못됐을 때 가족들한테 남기는 어떤 쪽지 같은 거였다고 합니다. 이거를 뭐 TV 아래 서랍장에다가 그 쪽지를 같이 넣었었는데 그 쪽지도 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딱 집안에서 사라진 게 2억 5천 중에 1억 8천과 그 쪽지 딱 예. 2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도 처음에 그 경찰에 신고를 할 때 둘째 아들을 조금 의심은 하셨다고 신고할 하는데요. 때부터? 예, 경찰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무슨 다른 일로 구치소에가 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의심스럽다 했어요. 처음에 신고할 때부터. 외국 갔다 왔어요. 외국 갔다 온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이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한 2달 이상 집을 비웠어요. 소파 밑에 뜯고 거기에다가 넣고 천 같은 걸 다시 오티케이스 같은 걸로 이렇게 다시 박아서 남들이 모르게 해놨는데 거기를 뜯고 돈도 2억 5천 있었는데 1천만 원은 놔두고 1억 8천만 2차례에 걸쳐서 필요하니까 가져갔다고 해요. 또 다시 그렇게 딱 차이가 안 나게 해놨어요. 돈을 가져갈 때 공범은 제가 돼요 또. 여기는 아들이라서 제가 인적 처벌 조각사유에 걸리지만 제가 공범은 없이 자기 혼자 저 아버지 집이고 이러니까 뭐 공범은 굳이 필요가 없었겠죠. 약간 그런 의사가 있었어요. 혼 좀 내줘야 된다.
지금 아들이 구치소에 있다는 거는 다른 건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좀 도박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도박에 빠져서 도박 빚이 자기 이름으로 좀 된 게 있었고, 뭐 그러는 과정에선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이 걸려있는 건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몰래 아버지가 돈을 거기 숨겨놨다라는 걸 알고 가서 아버지 없을 때 돈을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에 다 1억 8천만 원을 빼온 게 아니라 처음에 첫 번째에 얼마, 두 번째에 얼마 이렇게 해서 1억 8천만 원, 그래도 네. 7천만 원을 남겨놨어요.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도박장을 또 개설한 혐의로 지금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는 상태인데 예. 그래서 경찰이 이 아들을 조사할 때도 직접 구치소에 가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나온 얘기인데 이 아들이 그 해외 도박장 개설 혐의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랑 이야기하는 과정에 변호사한테 그런 말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아버지 돈을 훔치면 그것도 죄가 되나요? 아, 상담을 했군요. 예,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구치소로 찾아갔을 때도 예. 이제 순순히 범행을 다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소국장님, 글쎄요. 이런 거를 형사적으로 아예 책임을 못 묻게 돼 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요즘에 봐서는 워낙 이제 저런 가족 간의 분쟁 예.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어떤 새로운 이 시대상 속에서 변화된 어떤 법적인 체계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같이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좀 강했을 때는 어떻게든 가족 안에서 저런 문제는 좀 해결을 하는 식으로 갔었는데 예. 요즘에는 제가 봐도 워낙 그 가족 간 분쟁이 정말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뭔가 그와 관련된 좀 법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아버지는 이미 경찰에 신고할 때부터 네. 이거 둘째 아들이 훔쳐갔구나 이미 어느 정도 다 알고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지난해 명절 때 아들들 3명인데 모아놓고 아버지가 어느 정도 집안에 좀 거액을 내가 이렇게 좀 어디다 놨다 이런 식의 말을 한 적이 있고 또 평소에 이 둘째 아들이 뭐 여러 차례 아마 얘기를 돈을 했겠죠. 또 예. 가져가고 이래서 뭐 사고 뭉치라고 불렸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아니 2억 5천 있으면 예를 들면 도둑이 들었다면 2억 5천을 다 가져가지. 그렇죠. 왜 7천을 남겨놓고 1억 8천만 가져가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똑같이 이렇게 스탬플러를 박아놓고 이런 거 딱 보면 아버지가 봤을 때는 이거 분명 둘째 짓이다 생각했을 거고 예. 그래서 아마 뭐 처벌까지는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식이든 좀 혼내줘야 되겠다 예.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현재 법상으로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기는 어렵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도 또 오죽했으면 또 신고를 했을까 그러니까요.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김성수 변호사 여기서 만약에 이제 재산 분할 얘기가 나와서 그래. 다른 형제들이 소송을 거는 건 가능합니까? 그 둘째 아들분한테 이제 너가 1억 8천을 가져갔으니까 그거에 네. 대해서 아버지가 직접 소송을 거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예, 판결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좀 모양이 안 좋네요. 보기에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둘째 아드님이 지금 재산이 다른 게 없다면 집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돈을 다시 받아올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뭐 도박빚 갚고 이러느라 다 썼다고 이미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아버지께서 굳이 또 민사까지는 거시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요 북한에서